자, 2교시 또 이어서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스크립트 코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 LET라고 하는 걸 먼저 써주고 변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얘는 관리자 변수를 만든 거라고 했죠. 자, 우리가 스크립트 안에서 변수를 만들 때 일반 변수, 관리자 변수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태그, div 태그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 문서에서 다 가져와라 라고 했죠. 그럼 얘가 여러 개가 오잖아요. 여러 개가 이렇게 태그 엘리먼트가 여러 개가 선택이 되어 들어올 때 얘는 관리자 변수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고, 얘가 뭐 애초에 만들 때부터 관리자 변수다 일반 변수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자바에서 쓰던 변수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크립트에는 변수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언부터 해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스크립트 안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아주 오래된 애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애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변수는 얘로 만들었어요. 얘는 var 이라고 하는데 얘 베리에이블이에요. 베리에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이클립스에서 뭔가 하다가 변수 쪽 에러가 났다 이러면은 보통 어쩌고저쩌고 베리에이블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자바랑 좀 다른 점은 타입 같은 게 없죠. 네, 스크립트는 타입이 없어요. 따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 변수 선언할 거야 하고 변수 이름 써주면 선언이에요. 이게 선언인데, 얘도 똑같아요. LET 얘는 이제 얘처럼 그냥 일반 변수 만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변수 만들 때 쓰는 애인데, 얘네들이 똑같이 변수 만드는 거면 나눠져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동작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얘부터. 이 콘스트라고 하는 애도 똑같이 변수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얘는 우리가 자바에서 파이널 변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수에 대한 개념? 처음 만들 때 무조건 초기화를 같이 해줘야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게 missing initializer in const declaration이에요. declaration.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초기화를 해야만 해요. 만들 때 선언할 때 초기화를 안 하면 뭐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 이제 뭐라 안 하죠. 얘 때문에 에러가 났던 건데, 자, 이 const는 자바에서 그 파이널 이 붙었던 상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수는 한번 초기화, 처음에 선언할 때 초기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때 초기화한 값으로 계속 써야 되죠. 중간에 값 변화를 못 시켜요. 변수가 가지는 값에 대해서 재할당이 안 돼요. 처음에 가진 값 그대로,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뭐라 해요 얘는. 그죠? 이게 콘스트. 그래서 얘도 많이 쓰여요. 실제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 보여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영역에서 얘가 뭐랄까 좀 취약해요. 보여지기 때문에 강제로 누가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변수의 값들을 막 변화시켜서 시스템을 이상하게 꼴 수가 있어요. 해킹 툴을 사용을 해서. 근데 그런 거를 막고자 할 때 콘스트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제 저거는 상수의 개념과 거의 똑같으니까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라는 게 없으니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바처럼 파이널 변수 만들겠다 라는 뜻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는 옛날에 없다가 요즘에 생겨난 거예요. 특정 버전 이상부터 얘가 이제 새로 생겨난 애예요. 렛이라고 하는 애는. 근데 얘는 일단 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얘부터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얘는 아주 옛날부터 있다고 했죠. 옛날부터 있고 요즘도 아직도 써요. 그리고 예전에 만들어놨던 프로젝트들,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 보면은 스크립트에 이거 진짜 많아요. 아직 대부분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까 우리 네이버 봤을 때에도 네이버 안에서도 저거 있었거든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스크립트 하나 열어서
안에 VAR. 네, 여기 보시면은 심지어 얘네도 쓰고 있어요. 이거 A라는 변수 만든 거거든요. 쓰고 있죠. 자, 근데 이 VAR은요 되게 신박한 애예요. 뭐냐면 일반적인 변수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돼요. 이거 당연히 되는데 얘는 이것도 돼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또 선언된 거죠. 자, 얘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스크립트 한 파일 안에서 위에서 열심히 얘를 가지고 뭔가 했어요. 그러다가 밑에서 변수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하고 만들 때 이름을 뭘로 하지? 하다가 위에 이거 써놓은 거 까먹고 그냥 이걸 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사용되던 얘네들은 이제 얘로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복 선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쓰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바는 애초에 같은 영역 안에서 또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못 만들잖아요. 뭐 이게 함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건데 얘는 이게 가능해 버린다.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 그 자바스크립트도 우리 system.println 하는 것처럼 콘솔에다가 로그를 찍을 수 있어요. 여기에 A를 찍겠다 하면 30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 선언된 변수지만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으면 그냥 얘가 재할당 해버리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 혼란이 없도록 변수명을 겹치는 게 아예 없게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자바는 알아서 에러를 뱉어주니까 이거 있었구나 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엄청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변수명을 다 기억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얘가 가지는 특징들 안에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쯤 검색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 VAR로 만든 변수랑 이 LET로 만든 변수는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처음에 실행될 때 딱 이 파일 자체가 로드 될 때, 읽힐 때, 그때 이 변수가 할당받는 영역? 시점?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죠. 자바스크립트 호이스팅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할당이네요. 할당으로 하면 되겠네. 자, VAR로 만든 애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변수를 A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한테 10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 전에, 지금 이건 세미콜론, 이거 전에 만약에 콘솔.log에 여기다가 A를 찍겠대요. 그럼 변수를 만들기 전에 콘솔 로그, 그러니까 자바로 치면은 변수 만들기도 전에 출력문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걸 뭐라고 안 해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애초에 처음 로드 될 때, 읽힐 때 이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있죠. 얘네들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저 할당을 다 받아요. 영역을 할당 받고 나서 코드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때 재할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얘가 여기 위로 갔대요. 에러 안 나죠. 변수가 없는데 에러가 안 나요. 분명히 A라는 변수 만들기 전에 콘솔 로그를 찍었는데 에러가 안 나요. 대신에 undefined이 나오죠. 이 undefined는 이거 변수는 있어. 할당을 받을 거야. 받았어. 밑에서 받아. 그래서 내가 위에서 지금 해보니까 이 변수는 있어. 근데 값이 없어. 값 정의해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더 자유도가 높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undefined로 나오니까 undefined 보면은 이거 내가 잘못된 지점에서 썼구나, 밑으로 내려가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가 아니라 이 undefined는요, 생각보다 스크립트 다루다 보면 되게 자주 봐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undefined이 나온 건지 다른 문제 때문에 undefined이 나온 건지 우리가 그때 상황 판단을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으면 처음에 개발할 때 생각할 게 줄어들거든요. 제약사항이 없는 거니까. 대신에 그만큼 하다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빼고, 자, 지금 자바스크립트 영역을 딱 보면은 우리가 뭐 얘네 자바처럼 뭐 클래스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 안에서 만든 divs라고 하는 이 변수는 함수 안에 있으니까, 이거 변수 개념 자바랑 똑같아요. 함수 안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변수예요? 지역 변수겠죠. 맞아요, 얘 지역 변수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무슨 변수예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자, 스크립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똑같이 자바처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반복문 쓰는 거 똑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근데 자바를 생각을 해보면 이 폼문 안에서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됐다. 그럼 얘도 폼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였죠. 그쵸? 아, 이거 힌트 뭐야? 만약 이렇게 썼다. 그럼 얘는 폼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가 돼야 돼요. 그죠? 폼문 밖에서 못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 지금 뭐라고 해요? 20이 나오죠. 이거 재할당 안 하면 10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폼은 바깥인데. 자,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var, 그 바라고 하는 걸로 변수를 만들면 진짜 함수, 이 펑션으로 정의된 함수가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면 무조건 전역 변수로 봐요. 그냥 얘가 일로 들어가면요, 얘도 이제 더 이상 출력을 안 해요. 못해요. 없다고 해요. 얘는 이제 지역 변수니까 이게 헬로를 벗어나면 못 써요. 이건 똑같은데 자바에서는 이 포문도 일종의 함수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들어진 애도 지역 변수 취급을 받아서 그 바깥에서 못 썼는데, 지금 심지어 이것도 될걸요? 얘는 안 찍히나? 아, 이게, 그렇지. 포문이 다 돌았으니까 i는 10이 맞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아예 안 돌게 0 나오는 거죠. 원래 여기서 만든 변수 자바 안에서는 int i는 0 해놓고 그 포문 바깥에서는 당연히 못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됐던 건데 얘는 돼요. 왜? 이런 함수 포문이나 if문 같은 애들의 안에서 만들어진 var은 그냥 전역 변수로 봐요. 진짜 펑션 안에 갇혀야만 지역 변수로 봅니다. 자, 이것도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자유도가 더 높으니 이거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개발할 때 혼란스러움이 가증될 뿐이에요. 이거는. 자, 사실 제약사항이 많으면요, 개발하기 전에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지 개발할 땐 훨씬 편한 거예요. 유지관리도 당연히 편하지만 제약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할 땐 어려워도 공부를 하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 때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건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에러를 보여줄 거니까. 근데 이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썬이 좀 비슷해요. 파이썬도 제약사항이 많이 적거든요. 자바에 비해. 둘 다 객체 지향 언어인데 그 제약사항이 많이 적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면 일단 처음에 배울 때 되게 편해요. 엄청 쉬워요. 근데 얘로 이제 복잡한 로직을 구현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생각해야 돼요. 얘가 뭐라고 안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웹 쪽에는 파이썬보다 자바 비중이 높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각각 C가 뭐 인베디드 쪽에 좀 우선 그 OS나 인베디드 이런 쪽에 좀 그게 있으면 파이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거는 데이터를 그냥 박아 놓고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바는 그게 아니라 이제 웹 쪽에서 웹 쪽 그 뒤쪽 백엔드 서버에서 그 화면 땅과 프론트 땅과 통신을 계속 해야 되고 그 통신하는 와중에 데이터가 꼬이면 안 되고 이런 특징들이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언어들이 가지는 특징들. 근데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도 이 var이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건데, 옛날부터 계속 써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잔존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비율이 되게 높아요.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나가서 만약에 실무 코드를 봤다 그러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다 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스크립트에 거의 90%?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슬슬 바뀌어가는 추세긴 해서. 근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전 이거 아예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는데 이런 문제점들 있죠. 이런 제약사항이 너무 자유도가 높아서 이런 우리가 불편한 이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고 나온 게 얘예요. 그래서 얘가 새로 나온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쓰는 사람들은 개발할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아니까. 근데 이걸 적당히 반만 알고 쓰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발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을 좀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렛이라고 하는 얘입니다. 얘는요, 얘도 똑같아요. 일단은 변수기 때문에 이런 값 가질 수 있고요. 재할당 가능해요. 이건 자바에서 쓰는 일반적인 변수랑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이거 못 해요. 애초에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 B는 이미 선언되었다. 그쵸? 아까 VAR로 했을 때랑은 다르죠 경우가. 그리고 얘는 이런 펌은 안으로 들어가도 밖에서 인지 못해요. 에러를 안 보여주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콘솔 로그에다가 B를 찍어보면 얘는 못 찾는다고 해요. 이런 거 없어. 다르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호이스팅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선언하기 전에 사용을 해도 얘는 undefined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얘 선언하기 전에 쓰면 뭐라 해요. 이런 차이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랑 좀 더 유사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취향 차이기는 한데 많이들 바꾸려고 노력들을 해요. 실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짤 때 이걸로 이제 쓰려고, 얘가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용이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기존에 만들어 있는 프로젝트를 아예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꾸면 바꾸겠지만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기존의 거 구조를 다 바꿔버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VAR보다 이 렛을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실무 그 일을, 지금은 이제 뭐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할 때만 해도 얘 거의 못 봤다 그랬죠. 저도 얘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얘를 쓸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인지를 하면 바꿀 거고, 인지를 못하면 그냥 쓰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거 쓰는 걸로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나갔어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프로젝트들은 얘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따라서 그거 써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기능들은 얘로 되어 있어도 내가 뭔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써도 돼요.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섞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써도 되고 이것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앞으로. 콘스트는 아예 개념이 달랐죠. 상수였으니까. 근데 얘랑 얘는 똑같이 변수를 다루는 건데 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으니 이걸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썼더니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다 이걸로 돼 있는데 왜 넌 이걸로 했냐? 라고 뭐라 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얘보다 더 관리에도 용이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혼선도 없고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좋다고 느껴서 이걸 썼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로 태클을 거는 상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상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거를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추가되는 게 없다면 당연히 이걸 바꾸는 건 좀 힘들겠지만,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때는 그냥 언제나,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만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주로 더 보게 될 거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쪽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지금 렛을 쓴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최대한 이런 걸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도큐먼트라고 하면서 이 문서에 아까는 태그네임이었죠. 태그네임 중에 drv면 다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불렀었어요. 근데 얘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get 해보면 get element by id 있죠. 얘는 뭐겠어요? id로 가져오는 거예요. id로 가져오는 건데 태그네임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여기 s 없죠. 얘는 엘리먼트가 아니라 엘리먼트잖아요. 그죠? 이건 왜 s가 없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id는 무조건 고유한 값이에요. 똑같은 id로 여러 태그가 똑같은 id를 가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코드펜에서는 id 중복이 지금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 코드펜이 된다, 근데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실제로 안 되는 거니까. 네. id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id로 가져오겠다 하면 여러 개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단수로 되어 있는 거고, 다음 이 밑에 있는 클래스 네임, 얘는 뭐겠어요? 클래스명으로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네임으로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쓸 거예요. 그때 가면 네임으로 불러와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 우리가 써봤던 태그 네임 이렇게 있는 거고,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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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거 4개 일단 우리가 많이 쓸 건데 자바스크립트로 한다 그럼 이걸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거. 이게 아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쿼리 셀렉터로 썼다가 그 다음 다시 get element by 태그네임으로 바꿨거든요. 쿼리 셀렉터,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 선택자 쓰는 거 있죠. 그걸로 해당 태그 가져오겠다 하는 거예요. 고르겠다, 선택하겠다. 이것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태그를. 그리고 얘는 그냥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올이니까 다 가져오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jQuery 쓸 거니까. jQuery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하나로 끝나요. 뭐 태그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class name, 뭐 element by name, element by tag name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그거 다 통용돼요. 쿼리 셀렉터 이거 하나면 통용입니다. 우리가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는 그 처음에 봤던 4개 플러스 쿼리 셀렉터 all까지 6개가 있다고 치면 얘는 그 6개가 이거 하나로 다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jQuery를 우리가 배우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jQuery를 그래서 많이 썼던 거예요. 개발자들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이거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바닐라 JS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게 jQuery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얘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jQuery를 쓰다가 이제 그 뒷개념으로 뭐 리액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뷰, 뭐 노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노드는 뭐 서버 사이드 영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스크립트지만 이런 게 가능해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앵귤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닐라 JS가 뭐냐면요, 그냥 진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닐라 JS 기술자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 jQuery, 리액트, 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달러 이런 거 안 쓴 거, 이런 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원하냐면
요즘 들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닐라 JS가. 얘를 왜 원하냐면요, 지금 얘는 외부 라이브러리였고, 언어의 발전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좀 애매한데? 좀 정리된 말이 없을까? 자, 일단은 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이런 리액트나 뷰 노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뭐 개발된 더 추가로 개발된 언어들이니까 논외로 치고 jQuery랑 JS 이거 두 가지만 놓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jQuery 배울 거라고 했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인 바닐라 JS를 많이 안 배울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이런 형태만 조금 배우고 나머지는 다 jQuery 배울 거예요. 왜냐면 jQuery SI에서는 못 버려요. 이거 버리려면 아직도 못해도 한 10년 가까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 못 버려요. 왜냐면 편하니까. 엄청 편해요. 이런 거 한 줄로 달러 하나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고, 이제 예전에는 호환성의 문제도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 공용으로 호환이 안 됐어가지고 이제 그런 호환성 문제도 해결을 하고 나온 게 jQuery라는 외부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얘가 불편하고 좀 호환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다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만 너무 많이 했어요. 얘를 이제 중요성을 잊어버렸어요. 얘를 몰라도 얘로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알고 하면 물론 좋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얘만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다 얘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렇게 초반에 jQuery라는 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jQuery는 쓸 줄 아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못 써요. 그러니까 둘 다 결국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드는 코드거든요.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얘는 할 줄 알아요. 얘로는 막 다 해요. 근데 얘로는 아예 못해요. 그런 개발자가 쌓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개발자가 쌓이면은 치명적인 단점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는 개발을 못해요. 얘는 외부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러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일로 넣어놓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잘하던 사람들이 이걸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얘를 다시 공부해서 개발을 하니까 느린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다시 또 얘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외부 라이브러리죠. 얘가 갖고 있는 용량이, 이거 실제 파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jQuery 라이브러리가. 얘가 갖고 있는 용량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런 것들을 달러로 바꿀 수 있게 정의되어 있는 그 문서가 애초에 무거워요. 그래서 jQuery를 사용하면 우리가 다른 코드 부분을 되게 최적화를 잘 해놔도 얘 하나 때문에 꽤나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정말 뭐 규모가 큰 프로젝트다, 안에서 코드가 막 엄청나다, 그러면 jQuery가 들어가 있으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코드가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잘 작동하다가 서버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생겨요. 애초에 프로그램이 무거워 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다시 또 얘를 잘 안 쓰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리고 얘를 안 쓸 때 이제 여기로 바로 돌아간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아까 보여드렸던 리액트, 뭐 앵귤러, 뷰 이런 애들로 이제 충분히 더 좋은 애들로 할 수 있어서 얘네 가지고 많이 했는데, 얘네 가지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의 영역을 원하는 곳들이 꽤나 많아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 얘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얘를 완벽하게 바닐라 JS를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리액트가 나오고 뷰가 나오고 앵귤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어쨌든 사용법이 다를 거니까 우리가 새로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얘만 잘했던 애는 얘네를 익히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어느 정도 필요해요, 노력이. 근데 얘를 순수하게 잘하는 사람은요, 얘네가 어떻게 변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기반은 얘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다. 물론 이거는 불편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상황 따라서 내가 컨트롤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아서 힘든 작업은 되겠지만, 이렇게 짜놔야, 이렇게 짜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 뒤에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얘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또 추구하는 추세가 됐는데, 우리는 약간 이제 단편적인 목표가 SI 쪽이잖아요. SI 쪽에서는 얘를 아직 버릴 수가 없다.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여러분들이 SI로 취업을 해서 아마 한 경력 10년 이상 되시기 전까지는 얘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많이 빠지는 추세라고는 해도,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가실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틀렸어요. 다른 얘기예요. 거기는 이미 jQuery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냥 바닐라 JS 말고 뭐 리액트, 앵귤러, 뷰, 이 뷰 쪽으로 특히 많이 넘어가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뷰로 넘어가는데, 대전 세종권으로 봤을 때는 SI에서는 jQuery는 아직 10년, 20년은 충분히 거뜬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얘를 배우긴 할 거예요. 왜냐면 얘를 가지고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얘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서 파보셔야 돼요. 그리고 jQuery를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거고, 그 외에 뭐 뭐 리액트 이런 것들도 수업에서는 따로 안 다루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자, 이제 jQuery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거는 jQuery를 쓸 줄도 알고 자바스크립트로 할 줄 알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복잡해질 때야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한 것들은. 자,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얘 지금 왜 이렇게 나와요? 너비 100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그렇죠. 줄바꿈 못하니까. 얘 만약에 줄바꿈 해라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플렉스 다이렉션에, 다이렉션이 아니잖아. 플렉스 랩. 얘 맞나? 저도 헷갈려요 이거. 볼까요 한번? 플레이그라운드. 얘만 켜놓으면 우린 다 할 수 있죠. 플렉스 랩 맞네요. 랩에다가 랩을 주면 이제 여의치 않을 때 얘도 내려간다. 그쵸? 근데 이게 기본값이 노랩이기 때문에 얘는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뭘 줄 거냐면, 우리가 자,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얘네들의 색을 다 레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지우고, 자, 이게 되면 참 좋겠는데 얘는 안 되거든요. 얘는 뭐였어요? 지금 여러 개가 들어왔죠. 여러 개가 들어오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배열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근데 배열한테 지금 직접 접근 못하는 거죠. 이건 자바랑 똑같아요. 우리 객체한테 바로 뭐 배열 객체 만들었을 때 그냥 배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어있는 변수한테 뭐 방번호 안 부여해주고 그 방번호 어떤 방한테 설정 주거나 이런 거 불가능했죠. 값 넣어주는 거 똑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얘는 관리자 변수가 되면 무조건 방번호를 부여를 해야 돼요. 이러면 첫 번째는 레드로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 많잖아요. 이거 언제 다 해요, 그죠? 0, 1, 2, 3, 4 언제 다 해요? 반복문을 써서 해결을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반복문을 써서 해결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안에 let으로 하겠습니다. let i는 0, 그리고
divs.length 안돼? 아 얘도 안돼? 이게 해야지 뭐. divs 아이블걸 안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이게 없었네요. divs length 맞는데? 색깔이 원래 이랬나?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divs의 i번째 스타일을 이건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돼요. 되죠? 자 근데 이거를 jQuery를 썼다 만약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듭시다. 그리고 얘를 A로 해놓고 jQuery 버튼 여기는 JS 버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div 태그를 선택하라고 한 다음에 얘는 끝났어요. jQuery 버튼 되죠? 얘는 뭐 색깔을 바꿔서 둘이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둘 다 되죠? 자 누가 편해요? 얘가 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jQuery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용법 같은 거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jQuery를 이렇게 쓰려면요, jQuery 문법을 쓰려면 이거 외부 라이브러리니까 불러오든지 파일을 넣던지 둘 중 하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제 웹 편집기니까 여기에다가 파일을 우리가 직접 넣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불러오는 걸 해야 돼요. 불러오는 걸 어떻게 하냐? 자 세팅스 JS 세팅스 누르시고 이 펜 세팅스에서 JS 영역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중간에 여기다가 JQ라고 검색을 하시면 jQuery라고 딱 나와요. 밑에 있는 컴팩트, PJX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jQuery 얘를 딱 누르면요 여기에 한 줄 생기거든요. 이런 거 전 아까 해놔가지고 하나가 더 있는 건데 이렇게 한 줄이 생겨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코드펜 편집기에서는 jQuery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온라인 편집기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클립스에서 작업할 때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나온 거를 그대로 블럭을 씌워서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얘를 지워버릴 겁니다. 여기 들어있던 거를 복사하고 나서 지울 거예요. 여기 안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가서 HTML 맨 위로 간 다음에 맨 위에다가 스크립트 하고 탭 그리고 이 안에 src 하나 만들어 주고 복사해 온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우리가 폰트 쓸 때 그리고 폰트 어썸에서 아이콘 그 적용시킬 때 그거는 링크였죠. 링크 탭 하고 href인가? 거기다 넣었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 src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스크립트 파일이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지금 저는 여기 JS에 이거 없어요. 여기가 비어있어요. 지금 없죠? 없는 상태인데 저렇게 해주면 잘 먹는다. 근데 만약에 얘가 주석이 걸렸다. 저는 세팅에도 없고 여기도 지금 주석이 걸렸어요. 이미 못 불러왔겠죠?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 $is not defined. 달러 같은 거 자바스크립트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jQuery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이거 한 줄 꼭 해줘야 되는 거. 이거 안 해놓고 선생님 저는 따라 했는데 jQuery가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꼭 여기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어디에요 이거? 우리 어제 들어가 봤죠? 폰트 어썸 불러오기 하려고. 그쵸? CDNJS 들어가서 여기 똑같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JQ 치면은 나와요.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거, 얘가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다 검색해서 우리가 딱 클릭을 한 게 CDNJS에서 검색해서 갖다 불러 넣어 준 거예요. 얘는 웹 편집기니까 UI를 가지고 이런 편의성을 제공을 한 거죠, 개발자가.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이 코드펜 가지고 막 여기서 복사해 갖고 올 거 아니니까 찾아가는 방법도 하나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얘는 CDNJS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가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어디 걸 갖다 써도 똑같아요.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jQuery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이 파일은 원형 파일이 있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파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러오게 한 주소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다가 쳐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막 뭔지 모르겠죠. 정신 사납고. 자, 이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사실 다 줄바꿈도 해야 되고 가독성을 위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 파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파일이 예를 들어 한 3만 줄이래요. 줄바꿈 다 해서 3만 줄 정도가 되는 파일이에요. 얘를 줄바꿈, 띄어쓰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제외하고 공백들을 다 지워서 압축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3만 줄 이렇게 되어 있던 게 15,000줄 이하로 내려가요. 왜냐면 우리가 코드 하나를 작성할 때도 줄바꿈은 꽤나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 파일은. 대신에 그만큼 불필요한 여백들을 다 지웠으니까 그만큼의 효율을 보여주는 거죠. 얘는 원형 파일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원형 파일을 까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일 때 이 원형 파일 까볼 필요도 없는데 줄 정리되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줄 정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압축 파일, 민의 형태로 축소되어 있는 축소 버전을 가져다가 불러넣게 하면 원형 버전보다는, 원래 버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본다. 근데 이렇게 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거워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무겁습니다, 얘는. 그렇게 만들어져 먹은 애라서 애초에 무겁게 태어난 애라 우리가 얘를 더 줄일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얘를 쓰면 어쩔 수 없는 무게는 감당을 해야 돼요. 이런 파일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여드린 김에 이것도 좀 보면, 이제 아까 몇 번 봤죠, 얘를. 여기 보면 min.js 돼 있잖아요. 얘 누르고 프리뷰 보면은 얘는 그냥 나왔네. 또 말고 일반 JS랑 이런 건 이제 줄 정리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을 텐데, 이게 프리뷰라 다 이렇게 나오나? 여기서 찾아볼까? 여기 있다. 좀 애매하네. 이건 됐고, 이거 보죠. 자, 우리 펑션 만드는 거 배웠죠? 펑션. 얘를 똑같이 함수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함수 이름이, 얘는 우리가 안 해본 거니까 요거 볼게요. 함수 이름이 r이라는 거고, 그 안에서 번분문 쓰고 있는 거고, 변수 만든 거고, 그쵸? 그냥 우리가 아는 문법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도 있네요. 우리 그 자바에서 리턴, 뭔가 남겨주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그냥 실행하고 끝낼 건가, 아니면 뭔가를 남길 건가, 내가 정해서 리턴 해줄 수 있어요. 변수, 여기도 다 VAR이잖아요. 이거 봐요. 이 네이버라고 하는 큰 기업도 아직 이 VAR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넷으로 바꾸면은 좋은 걸 이분들도 알아요. 근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다 그렇게 다 바꾸는 건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걸로 이렇게 다 그냥 코드 짤 수 있다. 이거 짜놓으면 이런 동작들 하는 거 다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다. 자, jQuery 꼭 불러와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린 거고, 자, 근데 jQuery도 약간의 하나 단점이 있어요. 얘는 제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좀 줄여놓고 보여드릴게요. 3개 정도만. 자, 얘 누르면 레드, 얘 누르면 그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나마 좀 한 가지 색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주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 색깔 다르게 줄 수 있죠. 이렇게 jQuery로는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jQuery한테는 배열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지금 방번호에 붙을 수가 없었잖아요. 얘 이거 안 돼요. 얘 이거 안 됩니다. 뭐라 해요? 이건 안 되니까 jQuery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이 태그 얘를 다른 색으로 바꾸고 얘를 다른 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려면 따로 불러야 돼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다 따로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지금 얘는 한 번에 불러온 거고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CSS에서 쓰던 선택자들 있죠. 뭐 형제도 고를 수 있어, 인접동생 고를 수 있어, 뭐 자식, 후손 다 고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클래스랑 태그랑 섞어 쓰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했죠. 그런 거를 그대로 여기다 쓰면 되거든요. 자, 지금 div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자, 이거는 아마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nth 이게 잠깐만요. nth of type 얘를 좀 복사해 오겠습니다. nth of type 해서 두 번째? 자, 이렇게 고르면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nth of type? 얘는 해당 타입 중에 둘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타입 중에 두 번째. 우리가 nth child는 자식으로, 그러니까 둘째가 div면이었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 둘째는, 지금 바디한테 있는 둘째는 버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못 고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고르려면, nth child로 하려면 넷째가 div면으로 골라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는 많이 했던 거니까. 근데 nth of type은 그 앞에, 우리가 div에서 시작한 nth of type이니까 앞에 타입 중에 둘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놓고 얘를 주면 두 번째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첫째랑 셋째를 따로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래야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다 입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 좀 뭔가 불편해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변수에 꼭 안 담아도 돼요. 그냥 이 부분을 잘라서 변수 대신 이렇게 그냥 직접 넣어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불편하겠어요? 아니요, 가독성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재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태그를 또 부를 거예요. 밑에서 바로 밑에서 또 부를 건데, 그럼 얘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변수에 하나 담아 놓으면 그 변수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할 개념은 이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 얘 더 이상 이제 지역 변수가 아니죠. 근데 이거 VAR로 했으면은 당연히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 지금 let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전역 변수 맞잖아요. for나 if 안에 있는 거 아니니까, 함수 안에 없으니까. 자, 이 안에서 얘네 쓸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전역 변수니까 지역 변수 그 함수 안에서 쓰는 거 당연히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 태그 여기 div로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이 애들이 들어있는 얘는 밑에서 다른 데서도 또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이 자바스크립트 개념과 jQuery 개념이 똑같아서 그냥 이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let dibase가 아니라 a로 하죠. 이렇게 했다. 요 안에서 a 쓸 수 있다. 똑같은 거죠.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어디 있어? 자, 좋은 예시가 나왔다. 괜찮네요. 제가 지금 변수 a를 만들었고요, 함수 a를 만들었어요. 자바는 메서드랑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 겹쳐도 뭐라 안 할 거거든요. 이거 뭐라 안 하나?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아무 뭐라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는 뭐라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하냐면요, 애초에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놓고, 자, 이 기능, 아니 얘는 복사할 필요가 없지. 이 기능을 여기다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얘는 뭐 그림이다 해놓고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가 이름이 B였죠? 우리 B 버튼, A 버튼.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A를 누르면, 그치 A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B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된다면 비슷하게 동작을 할 거예요. 색깔 다르게. 그쵸? A 버튼 누르면 레드 입혔죠. 지금 레드 입히라고 한 거니까. 자, B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요. 얘도 그냥 함수 만드는 방식이니까. 이 함수의 이름을 얘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변수에 담겨 있을 뿐이에요. 그냥 얘를 이 위에서 태그로 실행하겠다, 똑같이 실행문 걸어주면 얘도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런 함수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걸로, 이게 좀 애매한데 여기였나? 아니야, 이거 말고 애초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함수 만든 거예요. 애초에 바로 선택하고 얘를 클릭할 때 이런 걸려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 얘는 지금 이 태그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div인데 div 중에 셋째, 막내. 그럼 우리 기준으로 얘거든요. 얘를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실행이 돼요. 얘를 누르면. 지금 근데 얘가 두 번째 색을 바꾸고 있는 이유는 우리 얘 갖다 써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변수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시 새로 고침 됐을 때 얘 누르면 달러가 빠졌네요. 다시 새로 고침 되고 여기 누르면 노란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버튼만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div도 클릭 이벤트 걸 수 있어요. 지금 이 클릭, 온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태그 안에 쓰면은 태그 안에서 쓰는 속성인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 때 바로 걸어주면 이거는 우리가 이벤트 메서드예요. 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이벤트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메서드, 핸들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들어가서 보시면요 되게 많아요. 마우스 이벤트, 키 이벤트, 폼 이벤트 되게 많죠.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려면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 링크 하나 열어 드릴 겁니다. 이런 거 좀 정리 나름 되어 있는 링크 하나 열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쯤 좀 읽어 보시면 좋아요. 네? 네, 그렇게라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핸들러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각각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결국 뭐 결은 비슷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할 건 좀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면서
느껴보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고민을 해보면서 수업 페이지 문제가 나왔는데 보시면 jQuery 없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jQuery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안 써있으면 그냥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 이 문제들을 한번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풀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쉬죠.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